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아름입니다. 자, 제가 그 인스타에 올린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리프팅 시술해서 아직까지 붓기가 남아있는 관계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점 이해해주세요. 자, 오늘 제가 컨텐츠를 이렇게 찍게 된 이유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제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과 함께 9월 달에 참가했던 대회의 후기,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얘기가 잘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횡설수설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제 이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운동과 다이어트와 그리고 건강 관리와 그리고 앞으로의 그 도전에 조금 많은 영감을 받으시길, 그리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찍고 있어요. 자, 지난 컨텐츠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보셨다시피 저는 2020년 올해 6월 1일부터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습니다. 다이어트에 돌입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어떤 뭐 특수한 대회를 목적으로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다들 그렇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그 어떤 일들도 계속 미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 자체가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 이제 40살이 된 올해를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겸사겸사 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조금 원한다는 느낌을 제가 강렬하게 받았어요. 제 성격의 장점 중 하나가, 대부분은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고 사건 사고가 생겨야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셀프 모티베이션을 굉장히 잘 만드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못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그 몇 년 동안은 솔직히 저 다이어트에 대한 니즈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의 제 몸도 사랑하지만 예전에 제 몸도 굉장히 사랑하고, 전 개인적인 취향이 또 그런 몸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과하기도 하면서 에너지도 넘치면서 이렇게 엉덩이도 크고 막 그런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몸을 저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3개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베이직한 룰을 지켜가면서 제 몸 관리를 해서 그런 몸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에 돌입을 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그리고 어쩌면 제 생애 처음으로 그 아주 철저하게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전 또 한다면 하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동안은 마음을 먹지 않았던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단 6월 1일부터 마음을 먹었으니 전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고, 그 DM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대체 뭘 먹고 그렇게 뭐 2, 3개월 만에 확 마를 수 있냐. 제가 먹은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블로그에도 올리고 많이 올렸거든요. 저 단백질은 닭가슴살로 섭취를 했고, 탄수화물은 고구마로 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소 같은 경우는 방울토마토를 그램을 재서 100g 정도를 먹었는데, 이게 베이스예요. 닭가슴살, 고구마, 방울토마토. 그리고 초반에는 아침에 사과를 먹었으나 후반부에 가서 빼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점점 그 제가 제 몸 상태를 봐가면서 양을 조절을 했어요. 하지만 베이직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너무나 뻔한 닭가슴살, 고구마,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는 방울토마토 이렇게 먹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채소를 섭취를 할 때 저는 그러니까 거의 무염이 베이스로 됐었지만, 거기에 이제 너무 심한 무염은 건강이 악화될 그런 건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가한 것이, 제가 직접 김치를 담궜어요. 배추를 사다가 절이는 과정에서 염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절이지 않고
그 무설탕으로 다대기를 마늘도 많이 넣고 고춧가루 많이 넣어서 다대기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 그냥 배추에 버무려서 푹 익힌 다음에 그걸 또 그램수를 재서 먹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아침하고 저녁 때 이외에 또 하루에 2번만 먹었죠.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에 굉장히 많이 이번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또 제가 나름 고안해서 만들어 먹은 글램 김치.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이 냉해지거나 변비가 생긴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발효된 김치를 먹으면서 조금 많이 그렇게 이렇게 몸이 상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채소를 그렇게 김치로 섭취를 하게 된 이유도 짜지 않게만 먹는다면 유산균도 섭취할 수 있고 그 발효된 음식을 뭔가 먹는다는 게 몸을 보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먹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나몬 가루와 생강 가루를 매 끼니마다 섭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제가 올려놓은 사진을 보시면 제 이상한 가루 같은 거를 이렇게 항상 옆에 같이 찍어놨어요. 그게 시나몬이랑 생강 가루거든요. 역시 저도 몸이 좀 찬 체질이고 많은 여성분들이 아마 몸이 차가운 분들이 많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 또 몸이 더 차가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치도 마찬가지고 이 시나몬 가루도 마찬가지고 몸을 조금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야지 살도 잘 빠지고 몸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시나몬 가루하고 생강 가루를 그냥 이제 퍼먹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스테비아나 스위트너, 설탕 대체 감미료, 칼로리가 없는 설탕 대체 감미료를 섞어서 먹으면 되게 달콤하고 맛있거든요, 제 입맛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같이 이제 퍼먹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식단을 구성해서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19일 대회, 제가 참가했던 첫 대회까지 특별히 먹은 건 그것들 이외에는 없습니다. 전 단백질도 다른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온리 닭가슴살로만 섭취를 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치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리피드 데이에 한 끼 정도는 뭔가 좀 나름 푸짐하게 먹어주는 건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치팅과 그리고 그 영양 섭취에 대한 개념을 조금 올바르게 잡아주셔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치팅은 다이어트를 막 하다가 그냥 막 먹는 걸 치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치팅의 개념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칼로리를 너무 떨어뜨려서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신진대사도 떨어지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없고 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체중 감량도 그만큼 안 되게 되고, 그래서 약간 더 많이 전진하기 위해서 한 발 물러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고갈됐던 것들을 다시 넣어서 채워줘서 우리 주인이 나를 굶겨 죽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몸에서 하게 돼서 다시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서 그걸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쓰고 다시 근육을 만들고 지방이 잘 빠질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환경을 위한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치팅데이인데, 외국에서는 그런 요즘에 치팅이라는 개념 대신 리피드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음식을 좀 더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을 더 공급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일요일날 마지막 식사는 리피드를 실시를 한 거죠. 치팅은 아니었어요. 저는 밀가루, 설탕, 많이들 생각하시는 그런 음식들, 살찌는 음식들을, 일반적인 살찌는 음식들은 전혀 먹지 않았고 지금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다이어트는 이런 룰을 고수했다. 6월 1일부터. 그리고 하루에 물은 5, 6리터 정도 마셨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룰들은 지금도 솔직히 어느 정도는 유지해 가고 있어요. 단 제가 19일, 20일날 대회 이후에는 약간 제 다이어트 방식이나 운동 방식을 또 바꿨기 때문에
그 바꾼 방식은 다음에 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번에 다이어트를 했던 거는 6월 1일부터 시작한 다이어트는 정말 정말 낮은 칼로리에 거의 지방이 없는, 그리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양을 제 몸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계속 바꿔가면서 먹었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닭가슴살하고 고구마 먹으면 살이 빠지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몸 상태를 계속 체크해 가면서 뭐 2주에는 닭가슴살을 몇 그램 먹었으면 다음 주에는 몇 그램을 먹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다이어트를 전문적으로 막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위 말해 짬밥 그동안 해왔던 게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 몸이랑 같이 결합시켜서 그 음식의 매크로를 맞춰서 먹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음식들의 그램수를 맞춰서 먹은 거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닭가슴살하고 고구마를 먹는다고 살이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 진짜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잘못하시면 그 부작용으로 뭐 머리가 빠진다거나 피부가 푸석해지신다거나, 그리고 원하는 만큼 다이어트도 잘 되지 않고 오히려 근육이 손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근데 저는 제가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여러분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체지방을 많이 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물론 제 식단도 있어요. 전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적게 먹었고요. 솔직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였고, 운동 정말 많이 했고, 웨이트 진짜 많이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식습관이 너무 좋았던 데다가 근육량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팅이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육량이 없는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들어가서 근육도 늘리면서 지방을 빼는 게 쉽진 않아요. 정말 운동 완전 초보자, 혹은 너무 과체중이거나 비만신 상태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인 몸매에서 정말 마른 소위 뭐 근육 멸치가 되고 싶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제 마지막 인바디를 여기 갖고 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쟀던 인바디인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보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체지방량이 가장 적게 나갔을 이때가 이제 9월 13일. 그러니까 얘도 벌써 시합 가기 일주일 전인데, 이때 제 체지방량이 3.1kg, 체지방률이 5.7이었어요. 5.7. 그런데 골격근량은, 이때는 이제 근육이 좀 빠졌던 때인데, 체중 53.6kg에 골격근량이 27.9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막판에 제가 뭐 좀 운동을 너무 오버 트레이닝을 해서 근육이 너무 많이 손실이 됐던 거고, 30kg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인 즉슨 근육량이 기본적으로 받쳐줬고 오랫동안 웨이트를 통해서 좋은 습관을 쌓아 나간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저칼로리 그리고 적게 먹는 식단으로도 이렇게 몸을 팍팍팍 커팅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근육이 없으면 살이 빠지더라도 일단 볼품이 없고요. 그리고 복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40살에 제가 이렇게 복근이 선명할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해본 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지방이 얇게 달라붙어 본 적이 복부에 솔직히 처음이에요. 부끄럽진 않아요. 제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근육량이 없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저처럼 단기간에 2-3개월 안에 이렇게 말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처럼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식습관과 그리고 지속적인 웨이트를 통해서 몸을 계속 만드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3개월 다이어트를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이유고, 거기에 포함된 기본 운동 프로그램을 계속 하셔라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제 다이어트 스토리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매번 목표가 또 새롭게 생기고 매주 새로운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살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첫 대회가 끝나고 너무 몸이 마르게 빠져서 진짜 볼품이 없고 지방이 빠지다 보니까 지방이 너무 많이 빠져서 몸에 탄력이 떨어져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지금 트레이닝과 그리고 식단을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근육량이 올랐어요. 3, 4kg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52, 53이었던 때보다 지금은 한 55, 56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커팅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또 이제 결정을 하겠죠. 몸이라는 게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내 의지에 의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 전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그 2020년 40살 다이어트를 저는 올해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받고, 어쨌든 다이어트를 그렇게 해서 막 하다 보니까 대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나오라고 권유를 하신 그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제 다이어트가 잘 되다 보니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으면 대회라도 한번 나가볼까? 라는 마음을 먹게 됐고, 그럼 기왕에 나갈 거 제대로 된 대회를 나가자. 그래서 그 NPC 리저널 대회와 그리고 프로카드를 딸 수 있는 퀄리파잉을 참여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운동 쪽을 잘 모르시면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서. 굉장히 선수들의 수준도 높고, 이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대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한번 저질러 본 거죠. 아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무작정 그냥 도전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제 자신이 용기를 못 낼 것 같고, 그리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해서 주춤주춤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공들여서 다이어트를 한 게 왠지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래 기왕에 장렬히 전사할 거 큰 대회에 나가서 장렬히 전사하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그냥 무작정 질렀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대회를 해보고 깨달았지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뒤에 이어지는 영상이나 이런 거를 보시고 제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런 것도 참고하세요. 대회 모르고 나가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거를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드릴게요. 왜 망했는지. 그래서 어쨌든 대회에 그렇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제가 나가려던 그 대회가 8월 달에 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막 이렇게 난리가 나면서 2.5단계가 되고 하면서 이게 계속 미뤄진 거예요. 일주일이 2주일 미뤄져서 결국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본의 아니게 다이어트를 계속 더 많이 길게 하게 되고, 그 코로나 2.5단계 동안 살이 더 빠지고,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사람들이 말라서 걱정된다는 얘기란 게 살면서 처음이에요. 사람 오래 살고 봐야 된다고 저한테 너무 말라서 어떡하냐고 저 회였는데부터 다 너무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회 막바지가 왔는데 이렇게 너무 살이 많이 빠진 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삐쩍 마른 상태에서 이제 대회를 나간 게 부산, 이번에 부산에서 9월 19일, 20일 열렸던 NPC 리저널 대회와 그리고 이제 프로 퀄리파잉전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모르고 나가서 망했어요. 그냥 병풍이었어요. 병풍. 대회 때 이제 뒤에 그냥 서 있는 걸 병풍이라고 하는데, 장렬히 병풍을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너무 모르고 나갔고, 대회에 대해서.
지금 뭐 이야기가 다이어트에서 또 대회로 넘어가서 뒤죽박죽 하고 있지만 대회를 이전에도 참가한 적이 사실은 저는 있죠. 몇 번 있는데 제 자체가 사실은 선수로서의 니즈가 전혀 없었다 보니, 그리고 상황적으로 핑계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상황적으로 조금 뭐 복잡한 상황도 있었고 하다 보니 거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선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기 때문에 뭐 그 분야를 존중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저와는 조금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까지 막 타이트하게 대회 준비를 한 적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정말 좀 제 마음 한구석에 항상 이제 남아있던 거였지만, 이제 홍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베네핏을 보지 않았을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약간 마음의 짐도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제 모습이 어떤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점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가 제 생애에 제대로 준비한 첫 대회이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 성적을 떠나서 제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한 것으로 대회에 참가하자,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또 더 열심히 한 것도 있었고, 시작은 40살에 뭔가 다른 나를 찾고 싶은, 그리고 나의 운동과 나를 좋아해주는 여러 사람들, 그 저를 이제 따라와 주는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모티베이션이 되고 더 훌륭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몸으로 부딪혀보자 한 것에서 시작돼서 그게 이제 대회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회는 이제 모르고 나가서 개고생했고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속상했고, 그리고 일단 병풍을 하면서 아, 이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마지막까지 계속 도전을 할 예정이지만, 올해 목표는 매번 단점을 보완해서 발전하는 거,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르고 나가면 망한다, 이거는 여기 이어지는 제 그 시합 영상, 그 대회 영상, 부산에서의 이틀 영상을 보면서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망한 첫 번째 이유, 아무것도 몰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냥 무작정 나가시는 건 무모한 거다. 자, 둘째,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문적으로 서포터도 전문적으로 도와준 사람 없었고, 코치도 물론 없었고. 근데 요즘은 진짜 다 전문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즉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망한다, 이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망할 수 있는 방법, 다이어트가 아무리 잘 돼 있고 몸 상태가 좋아도, 특히 이 비키니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대회 당일의 컨디셔닝, 대회 당일 그리고 막판 그 일주일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몸 상태가 진짜 많이 바뀔 수 있는데, 그거 모르면 망한다. 네 번째는 포징, 그리고 그런 것들, 그 대회에 참여하는 몸 상태를 제외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를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못하면 망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망하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저처럼. 그래서 또 대회에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했던 거 잘 기억하셔서 꼭 그렇게는 하지 않으실게요. 저는 올해 마지막까지 대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올해를 진짜 꽉 채워서 저를 발전시키는 한 해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9월 19일, 20일 부산 대회보단 더 잘할 거고, 앞으로의 제 다이어트도 1차 다이어트, 그러니까 9월 19일, 20일까지를 1차 다이어트라고 했다면 2차 다이어트도 좀 더 성공적으로 해서 훨씬 더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부산에서 찍었던 영상을 보면서 또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자, 렛츠고 to 부산.